살쪄서.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대문도 꽃돌이 디플라입니다. 제가 요새 군대 컨텐츠로 약간 조회수 좀에 올라가는데 그로 인해서 진짜 소중한 게스트 한 분을 드디어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일단 박수. 안녕하십니까. 제가 왜 이분을 초대해서 어떤 걸 찍게 됐는지 오늘 이분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군대에 관한 좋은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찍게 됐는데, 아무튼 본인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육군 27사단 수색대대에서 병과 부사관으로 8년 5개월 정도 생활하다가 지금은 전역한 예비역 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왜 제 채널에 참여를 하고 싶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는데, 같은 또 고향 후배고,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그 동질감이라 그래. 동질감 좋죠. 그런 것 때문에 또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부사관 지원하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혹시나 또 제 경험담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 이유로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 채널에 참여를 하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육군 부사관 중사 제대하셨죠? 네. 8년 정도니까. 네. 그래서 왜 육군 부사관으로 지원을 하시게 되셨는지. 처음에는 솔직히 별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정말로 저희 부대 자대에 가니까 저희 사촌 형님께서 상사로 계셨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형님이 제가 군생활 하는 거 보고 부르시더라고요. 야, 너 나랑 한번 군생활 같이 한번 해보자. 너 사회 나가면 뭐 할 거냐. 그때 제 대학생이었거든요. 제가 치기공과 거기 나왔는데, 다시 치기공과로 그쪽으로 해갖고 전역하고 밥 먹고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학비가 얼마냐 묻는 거예요. 그때 사실 학비가 좀 비쌌거든요. 어머니한테 전역하고 나서 기대지 말고 네가 직업군인 하면 남한테 이렇게 안 빌어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주 3주 정도 고민하다가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저 한번 직업군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진짜 거창한 이유도 없었고, 사실 그때 저희 선배님들 보면 진짜 엄청 멋있는 분들 많았거든요. 나도 참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방금 수색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은 육군 부사관으로 인간을 하셨다가 그러면 수색대는 바로 지원을 또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는 저희가 병 생활을 저희 수색부대에서 1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사관을 지원할 수가 있었어요. 다른 민간 자원은 저희가 안 그게 자격 요건이 병 생활 1년 정도 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자격 조건이라기보다는 그 육군에서 현역병 지원이 뭐냐면 상병 2개월 때 지원할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아마 일병 때도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무조건 상병 2개월 때 지원하려면 1년 이상 군생활을 해야 되죠, 자대에서. 하면 병과자 출신으로 부사관으로 또 인간을 한 거예요, 그럼? 그렇죠.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각 중대 보면 행정보호관님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보호관님들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주임원사님 계시고, 주임원사님들 계속 봐요, 병사들을. 그렇게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병사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사회에 있을 때 복싱 선수였다, 아니면은 무슨 운동 선수였다, 그런 애들 중심적으로 눈여겨보시든지, 축구 선수였다 이런 애들.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저는 진짜 약골이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러면 약간 뽑기 같은 그런 개념도 있는 거네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주임원사님하고 행정관님 눈에 띄면 이제 정신기울. 그러니까 일단 잘 보여야지. 그렇죠. 내가 정말 여기 가고 싶다 어필을 하면은, 그렇죠. 이제 또 좋게 봐주시면은 네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원래 또 현역 자원 그 부사관들이 병 생활 하다가 내가 부사관이 되고 싶다, 그러면 또 이제 지원을 안 시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 주임원사님 물어보세요. 지원하려는 애한테 너 수색대 부사관이 되고 싶냐, 아니면 그냥 부사관이 되고 싶냐 물어봐요. 이 친구가 조금 저희 주임원사님 마음에 안 들거나 눈여겨보지 않은 친구다, 너 그러면은 내가 조금 지금부터 지켜볼 테니까 앞으로 군생활 잘해봐, 이렇게 한번 기회를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이 친구가 또 선택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냥 다른 부대 가고 싶다 그러면 다른 부대 가는 거예요. 다른 부대 그냥 일반 부사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 부사관이 아닌 수색대 부사관으로 지원을 하셨다. 병과는 똑같습니다. 일반 보병하고. 그냥 다만 수색대에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수색대는 대충 어떤 걸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공군 출신에 잘 모르는데 수색대 같은 경우면은 풀숲 해집고 이거 지뢰 찾고 이런 걸로 하는 걸로 저는 그거밖에 기억이 없는데 정확하게 어떤 걸 했는지 좀. 병 자원들이 그 전투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제한된 특수전 부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최전방 부대의 이제 수색 부대들은 DMZ 그 수색 정찰하는 거 보셨죠? 그런 작전을 평시에 수행하고, 그리고 전시가 되면은
적지 중심 작전이라 그래갖고 적지에 들어가는 작전을 하고요. 저는 이제 최전방 수색대대는 아니었고 27사단 수색대대 같은 경우는 상비사단이라 그래갖고 최전방 바로 밑에 있는 사단입니다. 예비사단 수색부대들은 뭐 하냐면 평시에 계속 훈련을 많이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주, 적으면은 거의 기본 한 달에 한 번은 밖에 산에서 자야 돼요. 그리고 한 번씩 전방 수색부대에서 이제 지원을 요청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DMZ 한 번씩 들어갔다 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요새 뭐 UDT 실 뭐 이런 거 인기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뭐 그거랑은 또 다른 개념 같은데 그러면은 그 수색대 들어갈 때 입대해서 아 나는 여기 간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받았던 훈련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병 중심이기 때문에 뭐 UDT 막 이런 분들하고 비교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6개월 교육 과정인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2주예요, 2주. 원래는 기존 3주였는데 네. 그것도 이제 2주로 줄였습니다. 네. 처음에 특공무술 간단한 기본 동작 몇 동작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체력 단련 그리고 적화기 의무 그리고 뭐 통신 헬기 레펠 지상 공수 교육 이렇게 해서 2주 과정으로 하거든요. 와 그러면 진짜 빡세겠네요. 이제 거의 잠을 못 자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야간 교육도 계속 빡빡하게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근데 제가 저기 들어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일단은 수색대대에 입대를 하면 그냥 뭐 퇴소 이런 거 없었어요. 종 치는 거 안 돼요? 그런 거 그런 거 없고 일단은 들어오면 무조건 끌고 가려고 했어요 고참들이. 일단 네가 뭐 아무리 패급으로 돌아왔어도 뭐 같이 끌고 간다. 사실 저희들이 막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이 엄청 높고 그런 부대는 아니거든요. 네. 신교대에서 인사 담당관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와갖고 자력을 봐요. 자력을 보고 이 친구는 뭐 괜찮다. 사회에서 운동을 했다. 네. 그러면은 걔네들은 그냥 우선 차출되는 거고 자기네들이 뭐 손잡이 다시 갈 것도 없어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한데 한 5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원들이. 네. 나머지 5명이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나머지 인원들은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 일단은 지원을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때까지만 해도 뭐 너 안 되니까 나가라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안 돼도 무조건 될 때까지 굴렸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후배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니까 많이 뽑아서 이제 2주 동안 잠도 안 재우고 막 굴리고 뭐 해갖고 견디는 사람은 남아 있는 거고 예, 못 버티는 사람은 다른 부대로 가는 거고 예, 그렇게 되는데 저 때는 잠 안 자고 이런 건 없었어요. 대신에 야간에 이제 교육 훈련이 좀 많았고 그리고 체력 단련이 제일 힘들었죠. 적 장비 조작 뭐 이런 거 하긴 하는데 AK 소총 사격도 해보고요. 그걸 쏴봤어요? 네, 부대에 있어요 AK 소총이. 사실 북한군에서 쓰는 그 AK가 AK-47이 아니거든요. 제일 유명한 게 AK-47이잖아요. 북한군이 쓰는 거는 모양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AK-58, AK-68 네. 이렇게 나가요. 걔네들이 자체적으로 58년도에 생산을 했다. 자기네들 자체로 네, 그런 거 있었고 알라봉. 그건 뭐예요? RPG. 알라봉이 있었는데 탄환은 없습니다. 탄환 없고 발사관만. 그리고 이제 TT 권총하고 걔네들 그 6.25 때 썼던 거 따발총이라고 있죠. 드럼탄 장단. 그거 한정이 있었고 그런 거 이제 사격도 해보고 분해 결합하고 뭐 그렇게 이제 이틀간 그런 거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교육하고 이제 의무 교육하고. 그럼 이제 그 모든 훈련을 정말 2주 안에 그렇게 빡세게 하고 수료를 하면은 이제 수색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근데 그거는 그냥 과정이거든요. 들어가면 더 힘들어요. 이제 저희가 2주일은 산에서 자야 돼요. 많을 때, 훈련이 많을 때. 어떨 때는 한 달씩 나가는 훈련도 있으니까 저희가 산악작전을 하는 부대니까 거의 뭐 산에 올라가서 생활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더 힘든 거죠.